예,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아침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함께 외출하는 모습이 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증거인멸 관여 안 하셨습니까? 오늘 오늘 영장심사 있는데 받으십니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계속 쭉쭉 보면서 얘기할까요? 정경심 교수의 얼굴이 다는 보이지 않고 이제 머리 부분만 이렇게 살짝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원래 정경심 교수가 이 방배동 자택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웬만하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부의 언론에 노출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꺼리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검찰에 7차례 조사할 때도 사실은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사실은 뭐 앞에서 계속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도 그동안 보면은 거의 이제 사실은 집에서 칩거하고 있거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정경심 교수가 직접 나왔고 또 운전석에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예. 이렇게 오늘 나온 걸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임박했지 않는가. 어차피 내일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변호인들과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논의를 해야 되고 뭔가 본인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영장실질심사 하면 법원 같은 경우는 이게 노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는 뭔가 본격적으로 좀 행동에 나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조수진 부장 화면 같이 보시기. 그도 그럴 것이 그간 포착이 됐었던 사진들은 사실 정경심 교수 본인도 찍힐 줄 몰랐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렇게 포착된, 카메라에 포착된 본인의 모습은 어느 정도 본인이 감내하고 감당하고 나왔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차이점이죠. 우선 9월 1일 날 이 동양대 모습입니다. 9월 1일 날 새벽에 동양대 집무실에 있는 그 컴퓨터를 무단 반출하는 그 영상인데요. CCTV 영상입니다. 이것을 한 언론이 CCTV 화면을 얻어서 공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렇죠. 지난달 20일 같은 경우에는 더 팩트라는 곳에서 멀리 검찰 소환 대비해서 방배동 자택 앞에서 가족 회의가 열리는 모습을 망원 렌즈로 포착해서 찍은 사진인데, 이것은 정경심 교수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 자택 앞에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실질심사를 앞두고 뭔가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그런 만큼 언론 카메라의 옆모습일지라도 생생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조수진 부장이 보셨을 때 네. 짐작을 하셨을 때는 아마 저게 대책회의에 준하는 모임이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구속 여부가 갈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18명에 되는 변호인들의 조력,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는, 쉽게 말해서 어떤 예행 연습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왜냐하면 저희가 대책회의란 단어가 기억에서 조금 끄집어 보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증언에 따랐을 때도 과거에 정경심 씨 관련 대책회의들이 좀 있었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 이 자산관리인도 참석을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었던 이인걸 변호사 선임한 이후에 수차례 증거인멸 회의를 가졌다는 증언을 김경록 씨가 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변호 전략 세우는 거는 당연한 권리죠. 그럼요. 그런데 증거인멸 대책회의였다는 이 단어, 증거인멸이라는 단어에 좀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오늘 같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변호인들과 함께 조수진 부장 말씀처럼 그러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러한 회의를 했다는 것은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정경심 교수가 출석할 가능성이 우선 높다는 것이고요.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되면 공개 소환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처럼 지하철장에서 올려주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법원에 입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의 남동생이 휠체어 타고 소환조사 등장했잖아요.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뇌경색, 뇌종양 등 건강상의 이유를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과연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조금 의료 보조기구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짚고 따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외출 나갔다가 그러한 대책회의를 가지느라 혼자 귀가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준비된 화면이 하나 더 있어요. 아침에 함께 나갔던 이 조국 장관 부부, 돌아올 땐
조 전 장관 혼자뿐이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검찰 소환 혹시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정경심 교수님 어디 계시나요? 교수님, 정경심 교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정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대책회의에 조 전 장관은 빠진 거네. 정경심 교수와 이 특감반장, 이인걸 특감반장이 주심이 돼서 하는 거고요. 내일은 정 교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이제 조수임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허설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이제 출두할 때 어떻게 할지 거기에 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내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문답은 판사가 하는 거고 변호사나 검사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 재판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특히 이제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의견서는 단순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긴 재판에 다 계속되는 기초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견서에도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될지 어떤 주장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 아마 정경심 교수하고 최종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의견서를 지금 만들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들어가면서 정 교수와 같이 사실 확인도 해가고 아마 그러기 때문에 굳이 조국 교수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아마 변호인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내일 준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이렇게 카메라에 포착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둔 정경심 교수의 모습 만나봤습니다.